오늘도 박완필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오전, 오후 온도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침에는 또 관세 이슈가 조금 일단락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이제 맞습니다. 2시쯤에 중국 발효가 시작됐고 중국에서도 보복 관세를 얘기를 한 건데 뭐 대화 가능성이 좀 있을 줄 알았더니 어제 보니까 통화도 안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미중 갈등이 시작이 됐다는 불안감으로 봐야 될지 뭐 관세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게요. 어제 이제 그래서 잘 좀 분위기 형성돼서 오전장만 해도 굉장히 네. 그 관세가 이제 25% 멕시코, 캐나다 쪽으로 발표된 이후에 우리나라가 뭐 60포인트 이상 급락했던 걸 많이 되돌리는 모습이었는데 또 세물트먼이 방한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 후반에 가면서 이제 그 미국이 4일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원래 발효하기로 했던 네. 이제 그대로 시행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급락을 또 하기 시작해가지고 상승폭이 거의 한 뭐 절반 이상으로 축소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점점 이 지금 악재에 대한 약간 내성을 좀 발휘할 수 있다. 어제 홍일용 씨가 3% 정도 올라서 마감을 했던 분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일단은 여러 가지 뭐 여건들이 뭐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이제 한 달 정도 뒤로 이제 유예했지만은 그 중국하고는 예를 중국이 오래전부터 트럼프의 취임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또 실제 취임하기 전에 네. 준비를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나한테 먹이면 너도 당한다. 그렇죠. 똑같이 이제 나한테 하면서 너도 유리할 게 없다. 서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발효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에 통화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논의가 좀 불발됐습니다. 이미 그 트럼프 일기 때 관세를 한 20%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10%를 더 얻는 건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시장 반응은 뭐 물론 구글이라든가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같은 이런 업체들의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좀 시간에서 두 종목 다 이제 한 7% 이상 하락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지금 중국 관세 부분을 엮어서 이제 어느 쪽에 뭐 악재의 비중을 둘 건가라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네. 어쨌든 이제 24시간 이내에 이게 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돼갖고 지금 멕시코나 캐나다처럼 매끄럽게 되지는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뭐 LNG에 대해서 15% 관세 부과하고 중국도 또 미국에서 수입하는 이제 여러 가지 차량과 관련된 부과도 했고요. 구글과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 이렇게 이제 자신들이 준비한 카드들을 하나씩 꺼내서 미국한테 이제 맞대응하고 또 이 WTO 제소도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쉽게 저기 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예요. 뭐 조금 시간을 좀 끌 수도 있겠죠. 근데 어제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관세를 때리는 건 일기 때 이제 부과했던 그런 효과를 노리기 쉽지 않다. 특히 이제 바이든의 이제 이 지금 직전 전 대통령의 취임 초기에 굉장히 우를 검은 네. 경제학자들이 재정 적자를 감소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 같은 인플레에 큰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실업수당이라든가 많은 그 재정 적자를 순수하고 유동성을 횡보하는 것이 결국은 이 타오리장 등의 이제 연출과 맞물려서 인플레를 잡느라고 이 바이든 임기 내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플레가 폭발하면서 결국은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다.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제기되고 네. 이거를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도 초기에 이렇게 관세를 무리하게 한 것은 굉장히 인플레를 자극해서 결국 추후에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장은 뭐 우리가 그 바이든하고 트럼프를 이야기하기엔 좀 그런데 정치 역학상으로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금 초반 2년 동안 뭔가 해내야 돼요. 이게 중간 선거가 이제 하원이 중간 선거가 2년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반발이나 또 법안 통과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관세도 매기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아마 인플레 압박으로 나타날 거라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트럼프 본인도 귀로 담고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중 관세 효과가 이제 미국의 어떤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은 이게 좀 관세를 많이 올리면은 예전보다 그 파급 범위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미 20% 올라와 있는 데다가 물가도 많이 올라와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관세를 또 때리면은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버티기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G2의 어떤 갈등 구도가 우리나라에게는 뭐 유리한 업종도 있어요. 어제 보면 이제 LNG나 뭐 이런 쪽에 관세 매기면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이제 우리나라 조선주가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GDP도 최대 1% 정도 후퇴할 수 있고 중국은 0.4% 정도의 GDP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로 간에 이제 좀 어떻게 겨루기다 이렇게 볼 때 압도적으로 이제 그 힘의 우위가 있었던 캐나다라든가 멕시코보다는 중국이나 이제 유럽 쪽은 녹록치는 알 수 있어요. 유럽에서도 미리 좀 이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인데 네.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반발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도 이제 미국과 조기 협상을 원한다. 중국도 이런 저기를 하면서도 대화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마지막 그 이제 관문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좀 미리 좀 선반영을 했으니까 파장은 좀 완화될 텐데 네. 약간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관세도 그렇고 전체적인 어떤 우리나라 수출 저기가 조금 약간 다운돼 있습니다. 왜 그런 칩스법에 뭐 보조금도 뭐 약간 이제 자꾸 준다 어떤다 이렇게 말을 다르게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멕시코가 또 캐나다가 한 달 동안 유예를 하긴 했지만은 아직 좀 이제 어떻게 이 지금 멕시코나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줄일 건지에 대한 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한 달 네. 동안 숙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게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약과 관련된 쪽에 뭐 펜타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협조를 잘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무역 흑자가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도 이런 부분에서 뭔가 답을 산뜻하게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위안화의 도전도 아마 이 안에 또 협의 대상에 들어갈 것 같아요. 브릭스를 토대로 해서 중국이 위안화의 결제 통화로서 확대를 좀 요구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녹록지 않은 것들이 풀린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좀 전 세계 증시는 좀 변동을 좀 완화하는 구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크다는 건 뭐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 본인도 알고는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1기와 2기의 대응이 중국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마지막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어쨌든 멕시코, 캐나다와도 어떤 유예 기간을 주기도 했고 중국도 어떤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관세 자체가 뭐 목적이라기보다 수단으로 본다면 우리 증시는 우리도 사실 순서는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도 직간접적으로든 이런 관세에 대한 이슈는 올 텐데 이제 궁금한 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거를 우리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의 해소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경제의 이제 직격탄으로 좀 출렁일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 일단 이제 우리나라 G2 둘 다 뭐 수출 비중 비슷하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도체는 어쨌든 이제 반도체를 생산해서 메모리나 그러니까 메모리 쪽 디램이나 낸드는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전자제품, 가전제품에 장착이 돼 갖고 나갑니다. 스마트폰이나 뭐 내지는 이제 컴퓨터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반도체는 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동차가 문제죠. 자동차가 이제 지금 중국의 BYD의 어떤 전기차 덤핑 공세에 거기에다가 또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 나오는 이제 그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한 압박이 그쪽에 부품 생산 공장을 두고 있거나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기아나 현대가 좀 이제 부담을 느낄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한 두어 달 대략 그 지금 자동차 국내 내수 판매도 부진해요. 그래서 자동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지금 6개월 만에 디램 값이 이제 바닥을 치고 약간 올라오는 기미는 있는데 그것을 아주 강하게 받아들이기는 조금 부담인 게 왜냐하면 HBM에 대해서는 또 네.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제 이 딥시크의 어떤 저기로 해서 이런 충격으로 해서 조금 이제 그 빅테크들이 캐펙스 투자를 좀 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 메타가 실적 발표 먼저 하면서 예상보다 뭐 650억 불을 지출하기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구글도 이제 한 580억 정도를 580억 불 투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 수 없다는 거죠. 얘도 하는데 나는 뭐 못하냐. 다 물론 이제 딥시크가 AI의 이제 훈련 과정에서 모델의 효율성은 자기들이 또 접목하면 되는 거고 네. 투자는 투자대로 강하게 나가겠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빠른 추론의 어떤 또 빠른 생성형 모델이 시장에 파급력이 있을수록 우리의 힘을 이용해서 더 빨리 전진하고 또 양자컴과 같은 기술과 결합을 해서 먼저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주주인 이제 빌 게이츠도 양자컴이 젠슨왕의 말처럼 비관적이지 않고 2, 3년 내에 도래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구글은 그게 굉장히 이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AI에 투자만 밀리지 않고 양자컴이 빨리 도래한다면 AI와 양자컴의 결합으로 일단 IT 이외에도 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에 무궁무진한 어떤 네. 금광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이런 GPU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HBM은 다소 주춤하고 저희 고정 이거는 D램이라든가 이제 낸드 쪽은 조금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결국은 심리가 아직은 좀 압박을 받고 있다. 근데 다행히 어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세물투먼 효과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역시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이 이제 무죄 판결 받고 나서 또 자사주가 진행 중이고 해서 특히 이번에 이제 세물투먼이 어제 한 이야기를 보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손정희 회장하고 이재용 또 세물투먼이 좀 약간 친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로봇에 이제 관심을 또 표명했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삼성 계열사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잘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특히 이제 우리가 피지컬 AI라는 건 이제 AI의 어떤 몸체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당히 내구성이 있는 몸체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제가 이제 그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를 많이 했어요. 우리 이제 같이 우리 회원들과. 근데 그 주로 이제 뭐 모터라든가 우리 액추에이터 이런 쪽도 있지만 이제 유압 그 이제 실린더 이게 굉장히 튼튼한 어떤 에너지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의존성이라든가 내구성에 있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튼튼한 어떤 피지컬 AI의 노하우가 좀 있다라고 판단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 이제 샘 울트먼 효과도 있고 해서 삼성전자도 나름대로 외국인이 드디어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그룹이 가져가는 어떤 이제 미래의 어떤 이런 로봇과 AI 밸류 체인에서 샘 울트먼도 로봇을 이제 만들고 싶고 또 그거를 비전을 서로 의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도 최태원 회장도 만났는데 최태원 회장도 일단은 이제 뭐 젠슨왕과도 이야기했지만은 피지컬 AI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스타게이트 핵심 인물인 이 샘 울트먼이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이제 투자와 연결지어서 뭔가 협력 의사를 서로 타진했는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분명히 심리적으로는 좋은 효과를 준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관세 여파보다는 관세 여파는 외국인이 막 때리면서 많이 네. 팔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저점을 만들어 준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 AI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한국의 이 지금 반도체나 IT 영역이 드디어 이제 그 딥시크의 긍정적인 효과로 거기에 진입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건데 중국에서 저렴하게 이렇게 효율화된 어떤 AI를 이제 추론형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그동안에 이제 폐쇄형으로 내 거다. 남들한테는 안 가르쳐 주겠다. 네. 돈을 많이 들여갖고 나 혼자 독주하겠다던 미국의 폐쇄형 모델의 대표 주자인 샘 울트먼과 오픈 AI가 드디어 가드를 내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딥시크처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픈 소스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했던 건 잘못된 거라고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먼저 이제 카카오와 협력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쌓였던 노하우가 메타라든가 딥시크라든가 또 이런 이제 오픈 AI의 어떤 개발 과정에 다른 그 AI의 개발 의사가 있는 한국의 SLM, 그러니까 스몰 랭귀지 모델을 추구하는 또 이런 쪽에서 쉽게 합류해서 그들의 어떤 그동안에 쌓았던 기술의 어떤 노하우나 이제 R&D의 결과치들을 좀 토대로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밸류체인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AI하고 로봇이 만약에 이렇게 열린다 그러면 한국한테는 정말
딥시크가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는 이제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산업을 지금 AI나 로봇 할 수는 없지만 네. 미국향으로는 분명히 길을 열어주는 어떻게 보면 효과를 발휘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지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IT한테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것만 잘 연결해 나가면 서광이 비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관세의 영향은 오히려 좀 외국인의 매도가 선반영이 됐고 오히려 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딥시크의 출현이라는 사실 자체로 또 빅테크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의 이제 환경적인 부분까지 짚어본다면 반도체 쪽 또 연결해서 AI와 로봇까지도 시장이 굉장히 확장될 수 있다. 투심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뭐 관세 관련해서 일단 먼저 짚어봤고요. 미국 쪽에서 이제 트럼프 말고도 사실 뭐가 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도 어제 구인 건수 발표가 됐고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쭉쭉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 직전에도 뭐 AMD, 구글 발표가 됐는데 한번 조금 정리를 하고 갈까요? 네. 일단 이제 먼저 메타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가이던스도 좋았고. 근데 지금 주가가 이제 그 또 약간 막 그 관세나 이런 게 좀 흔들리고도 있습니다만 구글은 엔비디아와 함께 이제 중국의 미국향으로 관세와 함께 어떤 이제 보복의 대상으로 일단 이제 독점, 그렇죠. 단독점 네. 조사 들어갑니다. 이제 그 부분과 함께 어제는 뭐 구글이 전혀 영향을 안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실적 발표가 매출이 예상보다 조금 약했고요.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뭐 좀 근데 하여튼 이 설비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왜 지금 메타는 이제 그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공격적으로 한 거를 긍정 평가를 했다고 보면 이 지금 이제 구글은 약간 다르게 7% 이상 하락 중인데 너무 투자가 공격적이고 지금 매출도 똑바로 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제 또 여기서 마진이 남을 거냐 이런 우려로 또 약간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네. 분명히 이제 뭐 반독점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엮여 있다고 봅니다. 간밤에 이제 또 오늘 새벽에 AMD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예상치보다는 나았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전망치 갖고 되겠냐?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의 전망은 내놨지만 더 강하게 내놔야 우리가 충족하지 예상 수준이면 실망스럽다 해서 네. 둘 다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이제 이 지금 뭐라 그러죠? 미국의 관세와 관련된 중국, 유럽과의 이제 마지막 그 삿바 싸움이죠. 그러니까 뭐 이 캐나다하고 이제 뭐 멕시코야 그렇다 치고 진짜 상대는 이 두 개인데 네.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아마 계속 카드로 들고 나올 게 아마 반독점 조사 뭐 이런 쪽이다 볼 것이고요. 그래서 좀 영향을 받고 있고 간밤에 이제 구인 구직 건수도 나왔는데 일단은 뭐 이 구인 건수가 이제 55만 건으로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이직 건수도 매우 조금 이제 좀 많이 좀 안정화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감 있게 일자리 바꾸기에는 조금 시장이 조금 이제 조금 다운됐다. 구인 건수도 줄어들면서 이 영향도 있고 해서 또 멕시코나 이제 캐나다와의 관세가 좀 약간 낙환되면서 금리가 좀 내렸습니다. 미국 네. 국채 금리가. 그리고 이제 역시 그 유가도 좀 많이 하락했어요. 이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중국이 미국산 원유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떻게 될 건가 해서 지금 유가도 하락하고 천연가스 가격도 좀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경제 펀더멘탈과 연결된 거라기보다 이제 마찰적인 요소다. 다만 여기서 이런 노동시장이 좀 진정된다면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미국 고용지표의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가 미국 10년물 만기 금리가 좀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 4.54 정도의 이제 10년 만기 금리가 되고 있는데 네. 뭐 4.5 밑으로 좀 내려와 준다면 다시금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성장주에 특히 이제 나스닥 오늘 보면은 이 금리 하락과 함께 오늘 이제 지금 뭐 구글이나 이쪽 빼고 오늘 이제 마감된 장만 놓고 보면 이 빅테크들 특히 이제 잠깐 미국의 저기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애플이 2%, 엔비디아 1.7, 아마존, 테슬라, 구글 이렇게 쭉 올랐어요. 이게 전부 다 빅테크가 올랐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금리 하락과 함께 그 성장주들이 좀 긍정적인 반응을 좀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약간 다른 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 부분들은 이번 주말까지 나타나는 고용 지표가 크게 요동만 하지 않는다면 그 시장을 크게 저해할 요소는 아니다. 특히 이제 구인 구직 건수나 이런 부분이 이제 암시하고 있고
관세도 뭐 길게 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이제 관세로 상대편한테 얻어낼 건 최대한 얻어내되 네. 자국 경제나 증시에 큰 충격을 줘서 어떤 악영향이 내상이 깊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 두 가지의 균형점에서 어디에서 나는 타협점을 찾을 건가 그 참모진들과 머리를 좀 분주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적과 관련해서 조금 짚어봤고요. 일단 우리 시장 이야기로 조금 다시 넘어가 네. 보자면 어제도 빼놓을 수 없었던 게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샘 울트먼 CEO가 한국을 방문했다는 점. 요게 맞습니다. 어제 사실 우리 네. 증시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관련된 카카오나 AI 기업들의 상승세도 그랬을 텐데 뭐 카카오와도 이제 협력이 발표가 됐고 이재용 네, 회장과도 회담을 가졌고 뭐 딥시크 때문에 마음이 조금 급해진 것가 싶기도 한데 AI 관련해서 결국 우리 시장에 네. 이제 확장이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AI 시장 소프트웨어 어디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뭐 첫 번째로는 AI에 우리가 또 어떻게 따라갈 건가. 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도 과학통신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2027년이나 돼서 도입하려고 했던 GPU 네. 너무 비싸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올해 서둘러서 15,000개, 원래 한 3만 개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15,000개를 구매해서 AI 인프라 투자에 이제 좀 집중하겠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도 뭐 AI를 이제 지원하는 쪽으로 AI를 8번째 이제 조세 특례에 따른 지원 업종 섹터로 선정을 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마음이 딥시크에서 이제 빨리 이제 요동치는 거죠. 네. 그 참에 이제 이번에 샘 울트먼이 왔는데 샘 울트먼은 굉장히 원래는 민주당 성향 쪽이에요.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다 그쪽이었는데 샘 울트먼이 이제 공화당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스타게이트를 발표하고 나서 네. 딥시크한테 이제 한 방 먹고 지금 날아왔습니다. 네. 역시 이제 중국을 맞상대하는 이제 미국의 대표 주자로서 일본과 한국과 중동을 연결해서 기술의 생태계와 또 역시 이제 자금의 어떤 확보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로봇 사업과 AI도 중요하고요. 반도체도 아마 이제 의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 울트먼이 또 이번에 카카오하고 이제 제휴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많은 회사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냈어요. 그래서 또 반도체 이제 이 특별법도 아마 이제 처리가 될 것 같으니까 샘 울트먼의 이 효과가 반도체나 이런 쪽에도 점차 심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대신 지금 보면은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의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방산주도 움직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갈등 때문에 LNG 가스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가스선들에 대한 수요 기대감 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쪽도 이제 조선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역시 이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금리가 또 하락하면서 어제 우리나라 바이오도 움직이고 했습니다만 화장품도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 샘 울트먼과 함께 이제 나타난 현상과 함께 관세 압박이 어제는 장을 지배했는데 오늘은 좀 구글이나 AMD 효과가 조금 관세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앙금을 갖고 조정 압박은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외국인 매도 압박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니까 네. 관세 문제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새롭게 열리는 AI와 관련된 우리나라가 소외됐던 부분 또 반도체 압박 요소가 삼성그룹을 짓눌렀던 부분들은 분명히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수에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짚어봤고요. 저희가 시간상 약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AI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은데 네. 뭐 의료 AI, 뭐 크래프톤 관련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당분간은 일단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고 네. 국내 증시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 보면은 또 이제 우려되는 게 주가 변동성이잖아요. 2월 혹은 남은 이번 주에 대한 투자 전략 같은 거 어떻게 주실까요? 네. 일단 이제 뭐 외국인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제는 외국인이 좀 샀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을 좀 샀는데 제가 어제 이제 그 외국인이 뭐 샀는가 한번 잠깐 봤어요. 네. 이렇게 보면 어제 판 게 이제 바로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일렉트릭, 포스코홀딩스. 결국 이게 이제 뭐냐면 HBM에 이제 또 AI의 또 인프라 관련
또 배터리 관련 이렇게 해서 이제 매도가 된 겁니다. 네. 왼쪽이. 오른쪽이 순매수예요. 삼성전자, 알테오젠, 유한양행, 하나오션, 카페24, 리가캡. 자, 쭉 보시면 외국인들이 입맛이 조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제도 골드만삭스가 이제 아시아에 이제 지금 탑픽에서 대만 반도체,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중국의 이제 IT를 좀 이제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또 삼성전자가 이제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매수 타겟이 되고 있고 또 이 지금 바이오도 좀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미국의 그 케네디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악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어쨌든 간밤에는 그 어제는 또 알테오젠이 유증 발표가 있었는데 할인율이 거의 높지 않아요. 네.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머크사가 간밤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이 지금 미국의 빅파마들이 이제 이런 그 자신의 약효를 더 증대시키거나 특허의 만료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스마트 이제 우리 바이오 베타 기술의 강자 결국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페트론이라든가 또 이번에 신약 쪽의 보로노이라든가 이런 쪽도 조정시에 한번 들어가 보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관세 압박이나 이런 수출의 부담이 이제 좀 불확실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면에서는 조금 방어적인 전략으로 네. 방어적인 종목이 일단은 방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뭐 자본재가 포함됩니다 거기에. 그다음에 헬스케어나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이런 쪽으로 진행하고 이 조선이나 기계는 밸류가 너무 비싸서 네. 추천하기 참 좀 이런데 그러나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어떤 관세 타격으로부터 벗어나고 있고 또 에너지에 대한 어떤 생산 의지가 뚜렷한 미국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밸류는 비싸지만 전략적으로 한번 보유하는 전략. 그래서 전략적 보유 전략의 이 조선이나 기계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헬스케어나 네. 방산주들을 통해서 시장을 다소 방어하면서 개별주 중심으로 한번 가보는 전략을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종목까지 좀 한번 보면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하나오션 등의 이제 좀 보유 전략이고요. 엔터주 좋습니다. 엔터주를 계속 이제 조금 어제 뭐 이제 가파르게 올랐어요. 네. 아마 뻗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봇은 어차피 세물트만 효과에 이제 그 밸류체인에 합류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에서는 LIG 넥스원 이게 이제 비공이라든가 또 역시 이제 이런 쪽에 또 무인 무기 이쪽에 기대감 또 엠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카페24도 어제 급등했는데 카페24는 오늘 구글 때문에 약간 조정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엠노라든가 더전비전이라든가 이런 쪽을 같이 보시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좀 상당히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일단 중요하다는 점 하지만 입맛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짚어주셨습니다. 오히려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는 점, 또 바이오주들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일단은 전략적으로는 조금 더 방어적인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조선과 기계는 밸류가 좋지만 전략상 가져가고 그 외에 이제 소프트웨어나 방산 또 개별주 중심으로 짚어주신 종목들까지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 아침 박완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